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츠댄스 아카데미 대표 겸 현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 전공 겸임교수 김선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장만 바꿔보면 알 수 있는 실용무용 입시 꿀팁 3가지라는 주제로 컨텐츠 준비해보았습니다. 시험장에 앉아있는 심사위원 교수님과 수험생이 입장만 바꿔보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미리 알려드리고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내신 준비 정확히 출결 상태를 완비하라. 두 번째, 입시 작품은 기승전결이 필요 없다. 앞부분에 다 때려 넣어라. 세 번째, 수시 납치를 경계하고 정시까지 포기하지 마라.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좀 의외의 질문 드려볼게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춤 실력일까요? 출결 상태일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만 극단의 상황을 가정해서 춤은 정말 잘 추는데 학교를 안 나오는 친구, 학교는 정말 잘 나오는데 춤은 못 추는 친구, 여러분들이 교수라면 어떤 학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은요 대부분 춤 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잘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춤이야 가르치면 다 잘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결국 잘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학교는요, 학교를 나올 친구들을 뽑는 거지 학교를 안 나올 친구들을 뽑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기 전형에서 채점 방식이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학점은행제 학교들은 대부분 지류로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채점지가 종이로 돼 있겠죠. 정식 학교들 중에는 각 심사위원들 앞에 노트북이 있어서 전산으로 평가 점수를 입력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노트북에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수험생의 기본 정보가 먼저 뜨고 첫 번째로 뜨는 게 출결사항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뜨기 때문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 0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결석, 질병결석, 조퇴, 지각 다 0으로 잡혀 있으면 입장 바꿔서 3년 개근을 하는 친구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좀 아파도 열심히 학교 다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춤은 좀 못 춰도 교수님들이 가르치면 돼요. 근데 성실함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춤이 좀 떨어져도 3년 개근은 웬만한 댄스대회 수상 경력보다 좋은 커리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병결석 믿으시는 분들 있죠? 뭐 아파서 빠지는 거는 괜찮다. 자, 질병결석 막 30개씩 있어요. 대번에 나오는 질문은 학생은 몸이 아파요? 저희 과는 몸 쓰는 학과인데 몸이 아프면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저는 예전에 이래저래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학교를 좀 열심히 다녀주세요. 어차피 나가는 학교 가서 공부하시라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학교를 성실히 나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입시 작품 기승전결보다는 앞부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때려 넣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히 입시 작품은 작품성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잘하면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 교수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작년 백석의 경우는 약 800명이 넘었죠. 보통 상위 학교들은 입시 때마다 지원자들이 대략 200~300명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 중에 총 20에서 30명 정도밖에 뽑지 못하죠. 며칠간 입시를 치러야 되고 한 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략 20명 안팎이에요.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안 뽑을 학생이라고 절대로 뭐 0점을 줘버릴 수는 없습니다. 매 학생마다 확실히 점수를 줘야 되고 최저 20점 이상을 줘라, 혹은 절대 점수 70점 이하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등등의 규정. 한 조에 2에서 3명 정도는 높게 주고 나머지를 그 이하의 점수를 주려고 해도 해당 학생이 합격을 포기하면 자꾸 다음 등수로 합격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비 등수를 고려해서 더 폭넓게 유효한 점수들을 줘야 돼요. 학교가 센스 있게 그냥 단일 항목으로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세부 항목을 심지어 3개에서 4개씩 나눠놔 버리면 정말 그때는 교수님들 아주 머리가 터집니다. 아무리 맘 편하게 점수 줘버리는 교수님들도 적어도 합격 점수대를 주는 수험자들끼리는 다시 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늘 바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1분 30초 동안의 작품을 다 보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교수님들도 너무 바빠요. 심지어 면접이나 인터뷰가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와서 인사하고 작품 보고 나가는 시간 합쳐야 2분에 끝나는 학교들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작품에 너무 몰입해서 보시다가 한두 친구 점수 주는 게 밀려버리면은 그 전에 했던 친구들의 수험 번호고 얼굴이고 아무것도 기억나버리지 않는 정말로 큰일 나는 상황에 직면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적당히 채점해도 될 만큼 작품을 본 정도에서 점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교수님들이 내 작품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교수님들도 바빠서 작품을 보시다 말고 채점을 매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구도로 앞에서부터 천천히 페이스를 고조시켜서 마지막 30초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 라는 식으로 작품을 짜셨다가는 1분 정도에서 앞에 교수님이 그만 봐도 되겠다면서 종을 쳐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꼭 필요한 페이스가 아니라면 거의 앞부분에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서 작품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보시다가 점수를 주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실 테니까요. 자, 세 번째는 정시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시납치가 뭔지는 알고 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수시납치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정식 학교들은 모두 수시납치에 해당이 있으니 수시 때의 정식 학교들에 한해서는 아무 학교나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원하는 학교만 시험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에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시가 되면 학교마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도 정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는 학생들을 좋게 봐주시는 편이죠. 해서 정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어떻게 이번 편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편에는 면접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DM 주세요. 감사합니다.